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에는 굉장히 움직임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날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소폭의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오전장에는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한 1시간 30분을 남겨두고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오후장에 초전도체의 약세름이 나오면서 그게 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아무튼 코스피 코스닥은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큰 변동은 없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KB금융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일단 KB금융은 저 PBR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대표적인 관련주로서 현대차라든지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현대차하고 삼성물산은 큰 변동은 없었고요. 금융주 쪽에서만 오늘 조금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린 대로 신성델타테크 이 종목을 포함해서 서남이라든지 모비스 이와 같은 초전도체 관련주의 급락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이 업종을 제외했다면 코스닥도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이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2월 15일하고 1월 30일 이때는 규모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이때를 제외한다면 최근 한 달 내에 있어 처음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이틀 만에 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인의 많은 매수가 들어왔던 것이 바로 저 PBR 관련주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날 정책 발표에 대한 염두를 해둔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금요일까지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랜만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현대차 이틀 동안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삼성물산은 저조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LIG 넥스원,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오늘은 규모 자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생명, LNF, 하나금융지주 마찬가지로 기관도 규모 자체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하이닉스하고 LG화학만 오늘은 눈에 띄는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가 휴장 때문에 3거래일 만에 개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0.9%의 낙폭이 나왔었고 그리고 S&P500도 0.6%, 다우지수도 0.2%의 약세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무엇보다도 1.5%의 급락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추세를 이탈한 것은 아닌 만큼 여전히 상승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오늘 마이너스 0.3%고 대만도 비슷한 마이너스 0.3%, 그리고 중국 증시가 1.7%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중국 증시가 5일 연속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확실히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직전 고점도 돌파한 만큼 일정 부분 바닥을 다졌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반등,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엔비디아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제 4.3% 급락이 나오면서 주당 700달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2% 급락이 나왔었죠. 물론 주가의 급락을 유발시켰던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작년 1월부터 해서 어제까지 계속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또 최근 들어 2달 동안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났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일정 부분 수익을 거두고 보자 라는 심리가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급락이 부정적인 실적 때문은 아니고요. 단지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일정 부분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내일 실적이 잘 나오던 잘 나오지 못하던 주가는 오늘 내에 약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단지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만큼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내일은 정말 중요한 일정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지만 비슷한 시간에 1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 개장하고 나서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은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전날에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이닉스도 지금 촬영 시점에 전날과 비슷한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 반대로 네페스아크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네페스도 11% 급등이 나오고 있고, 두산테스타라든지 원익 IPS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반도체 안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전날 미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을 때 1차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네페스를 비롯해서 네페스아크까지 주가의 급등이 나온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어젯밤에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AI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는 여기 하단을 보세요. AGI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AGI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낯설게 다가왔었는데 한번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AI 반도체, 그 AI 반도체의 성능을 뛰어넘어서 보다 인간에 가까운 AI라고 할 수가 있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간적인 사고를 하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게 AGI 반도체의 가치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것이고 미국의 하나의 조직을 건설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페스아크를 비롯해서 고영이라든지 가온칩스, 이 세 개 종목은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차세대 AI 반도체와 관련된 새로운 종목들까지 같이 연관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인지 전날 엔비디아의 한 차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선방이 이어졌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일은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의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AI 소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불과 며칠 전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챗GPT를 활용할 때 어떤 문장식의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돌아오는 그런 방식들이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간단한 텍스트만 입력을 하면 1분 정도의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영상 제작 서비스가 나왔다고 해요. 그게 AI 소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영상 기술 관련 기업들, 특히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키네마스터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노뎁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에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라가 공개가 되었던 것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에 반응이 나왔고 3일 연속으로 어떤 변동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AI의 속도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분짜리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나아가서는 10분 이상이라든지 웹툰이나 드라마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어떤 부작용들 또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보안업체들까지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AI 속도는 결국은 빠른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차세대 AI 반도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그 이상의 빠른 AI 속도, 이거는 우리가 어디 쪽으로 집중을 해볼 수가 있는지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실제로 지금 1분짜리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발전을 거듭한다면 드라마라든지 웹툰 산업들,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를 거듭할 수가 있는지 같이 한번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크게 급락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내일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 PBR과 관련된 어떤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감안을 해보시면서 적절한 계획들을 세워나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좋지 않은 날씨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